누적된 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 사회에서 당신의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제가 뼈로 전이가 됐어요. 늑거라고 은거리. 그래서 지금은 유방암 4기. 원인 모를 통증부터 치명적인 암까지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너진 면역력. 면역력이 저하돼서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병치레도 없이 건강한데요. 이들의 밥상에 면역력을 지키는 비법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암 발생을 끄떡했다는 암 발생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단백질이 참 중요하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영양소 단백질. 무너진 면역력을 지켜줄 단백질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장기 투병 중인 진희 씨는 유방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재활치료로 지난 3년간을 병마와 싸워왔는데요. 암 진단을 받자마자 시작된 항암치료. 체력이 바닥나면서 평범한 일상은 먼 미래가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면역력을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소금방 같은 데 이런 데서 땀을 많이 빼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항암 치료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데요. 머리카락부터 눈썹 등 온몸의 털들이 전부 빠지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유방암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진희 씨. 제가 2018년에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관리하면서 2019년 6개월 검진하면서 제가 뼈로 전이가 됐어요. 늑거라고 은거리. 그래서 지금은 유방암 4기. 두 번째는 재발 전이 안 되기 위해서 식이요법도 좀 더 열심히 하고 했는데 두 번째 이거 오니까 말로는 표현을 못하죠. 왜 또 두 번이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 절망과도 같았던 두 번의 유방암 진단. 오른쪽 유방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평소 밝고 긍정적인 성격만큼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종종 찾아오는 피로감이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죠. 암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종양이 굉장히 컸습니다. 5.5cm. 보통 환자분들, 유방 환자들을 진단받을 때 보통 1.5cm 정도. 1에서 1.5cm 진단받으시고 2cm 넘으신 분들이 가끔 있고 3cm 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5.5cm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말하자면 전국에 전체로 몸 전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경우다. 유방암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도 큰 질환인데요. 두건을 쓴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낯설고 힘이 듭니다. 제일 외모상해가 머리가 제일 문제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은 태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외모상으로서 이게 머리가 제일 힘들죠. 안녕하세요, 진희님.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네. 오늘 출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손이 많이 부어있고요. 항암을 계속하면서 혈관들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반드시 완쾌되리라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투병 생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위해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좀 면역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피곤함도 느끼고 했었는데 내 몸에 좀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전이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동은 멀리하고 배달 음식을 즐겨온 세월이었는데요.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고개를 든 것이죠. 항암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발이 좀 절려요. 본부분에서 절린약, 어깨 쪽으로 좀 통증이 와가지고 통증약, 부종. 왜냐면 제가 부종이 좀 심하다 했잖아요. 그러나 질병과 함께하는 삶이 늘 슬픔과 좌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진희 씨는 54차례의 항암 치료를 앞두고 면역력 회복을 위해 힘쓰는 중입니다. 네, 저 보세요. 무릎 가슴 쪽으로 무릎 구부리세요. 몸을 35에서 36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환자의 심부 체온을 상승시켜서요.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몸이 서서히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진희 씨. 균형 잡힌 면역력이 필요한 이유죠. 병원 생활을 하며 벌써 3번의 계절이 바뀌었는데요. 그 사이 유방암 4기 생존자라는 수식어도 생겼습니다. 암 극복의 길로 한 발씩 나아가는 진희 씨. 안치하고 싶죠. 그 안치를 하려고 이렇게 요양병원도 오고 제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또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힘들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 완치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체계에 의해서 이런 암세포가 제거되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체계의 기능이 계속해서 낮은 상태가 되면 당연히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손상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치명적인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양 발생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 재료가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생명 유지에 필요한 3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자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효소, 호르몬 등을 구성하는 주성분인데요. 인간의 피부, 근육, 내장, 혈액 등은 전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항체를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내 축적된 지방을 사용해서 단백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통해서 지방이 이동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서 암세포의 발생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도 확인됐을 만큼 우리 몸의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무너진 면역력이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는 2명의 체험자가 닥터하우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춥다더니 뭐 이렇게 더워.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다는 또 다른 체험자. 오늘따라 눈이 왜 아파. 체격은 다르지만 면역력 약화라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찾아온 수많은 질병들. 안녕하세요. 네, 닥터하우스에 오신 걸 굉장히 환영해요. 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여러분들의 면역력 관리를 도와드릴 닥터하우스 건강주치 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의 면역력을 관리해줄 닥터하우스 전문의. 오늘 날이 좀 꽃샘추위고 약간 싸늘한 것 같은데 더위를 되게 많이 타시나 봐요. 네, 저도 춥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껴입고 나왔는데 오다가 너무 덥더라고요. 아이스 커피 아니에요? 네. 춥지 않으세요? 아니요, 더워서. 그래요? 우리 그래도 땀 좀 식히려고. 여러분 단백질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환이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단백질의 중요한 역할. 근육을 구성해주죠. 근력이 부족해지는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일상생활하기도 힘들고 낙상이나 골절 같은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근력 테스트를 통해서 내 몸의 단백질이 충분한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테스트 동작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매트에서요, 양발을 처음에는 교차해서 이렇게 교차하신 상태로 앉았다가, 앞바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앉았다가 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엉덩이랑 하체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한 번씩 해볼까요? 다리를 교차해서 저 그대로 앉으세요. 앉아요? 자, 이제 일어나셔야죠. 이제 일어나셔야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걱정되네. 앉아요? 네, 그대로 앉으시고요. 엉덩이 되셨죠? 네. 이제 일어날게요. 자, 일어나실게요. 안 일어나지는데. 엉덩이 힘을 딱 주고. 아예 안 될까요? 조심. 이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8점 이상이 돼야지 정상이고요. 3.5에서 5.5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체가 부실한지 몰랐어요. 저는 평소에 제가 근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평소에도 좀 느낌이 근데 있으셨어요? 이렇게 심한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한 거에서도 단백질 부족 때문에 근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셨죠? 네. 와, 그 결과에서도 단백질이 결핍된 상태다라고 나타났거든요.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두 사람의 단백질 결핍 정도와 면역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을 진행했는데요. 혈청 단백질 검사와 활성산소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단백질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았고요. 면역력 저하의 지표인 활성산소 수치도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지만 계속 호흡을 하고 있고 심장이 계속 뛰고 있고 이렇게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게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한 산소를 가지고 세포에서 이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 과정을 돌려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대사 과정에서 산소를 이용한댔잖아요. 자연스럽게 산소 찌꺼기가 생기게 돼요. 그걸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활성산소라고 하면 산소인데 활성화까지 돼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몸에 노폐물 같은 애들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지금 검사를 해본 결과 단순히 두 분 다 단백질만 결핍된 게 아니고 활성산소도 높아져 있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에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평소에 면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감기가 잘 안 걸려도 저는 감기를 좀 자주 했었고 걸리시고. 몸에 뭐 종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눈에 나는 거 콩다래끼나 다래끼도 나시고 뭐 그런 게 자주 났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반나절? 그렇게 움직여도 피로하거나 하지 않고, 근데 이건 당뇨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힘이 드니까 그냥 계속 처져 있는 거예요.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1시간 정도 움직이면 1시간 정도 쉬어줘야 되고 계속 처져 있고. 저도 그랬어요. 두 분 다. 지금도 그래요. 두 분 다 증상이 비슷하시네요. 네, 피로감도 많이 느끼시고 자잘한 병들도 많고 또 공통적으로 당뇨도 있으시고요. 네. 단백질 부족 자체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단백질 합성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면역력 부족은 더욱더 심한 단백질 부족을 갖고 오게 되고 그러면 면역력은 더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어떤 질환들이 올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어요.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할 때 뇌에는 어떤 이상이 올 수 있냐면요. 자, 건망증. 어떠세요? 평소에 건망증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 제가 여기 오면은,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 다시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이 또 살아나는 거. 리모컨을 분명히 놔두는 자리에 놔뒀는데 없어져갖고 찾아보면 의자 밑에 들어가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데도 쓰여요.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중요한 뇌세포들이 제대로 재생이 된다거나 회복이 되는 게 더뎌지겠죠. 실제로 연구에서도요, 이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한 노인분들이 건망증이나 치매 같은 이제 인지 기능과 관련된 문제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노년을 생각했을 때는 단백질을 꼭 섭취하셔야겠죠. 아주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오늘 좋은 거 배웠어요. 또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심장 쪽과 연관이 될 수 있네요. 한번 보면 고혈압. 그리고 혈관 쪽에는 당뇨. 고혈압이랑 당뇨하면 좀 하실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 먼저 오고 하나 또 뒤에 오고. 뭐가 먼저 왔어요? 고혈압이 먼저 왔어요. 고혈압이 먼저 진단받으셨고 또 진단받으신 게? 당뇨요. 당뇨 몇 년 되셨어요? 2년? 2년 정도. 네.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근데 보통은 고혈압 하면 혈관 질환은 뭐 기름진 게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백질 자체가 나트륨의 대사랑 좀 영향이 있어요. 체내에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면 삼투압에 영향을 줘서 혈압을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도 유발이 되겠죠. 당뇨는 이제 두 분 다 앓고 계시는데 이제 진단 받으시고 관리를 하실 때 제일 많이 듣는 호르몬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인슐린. 그렇죠. 네.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인슐린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니까 혈당 조절이 어렵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뼈랑 전신이 남았어요. 일단 뼈 한번 보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절과 골관절염이 생기고요. 전신으로 봤을 때는 면역력 저하가 생겨요.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모발이 잘 빠지거나 근육이 줄어들면서 골절과 관절염이 쉽게 생기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 보면 평소에 단백질 어떻게 섭취하고 계세요?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요. 고기 좋아하시고. 네. 식물성으로는 거의 두부 위주로 먹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밑반찬이나 밥반찬으로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을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단백질 결핍이 오는지 저희가 은하 씨 일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턴가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 은하 씨. 어디가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나른해 잠깐의 집안일도 힘에 부칠 정도입니다. 충분히 잤는데 이게 피로가 풀리지도 않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피로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영양분이 잘 흡수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은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데요. 꾸준히 당뇨약을 먹는데도 혈당은 늘 말썽입니다. 해소되지 않는 피로 때문에 무기력증까지 느낀다는 은하 씨. 피로 해소를 위해 찾던 커피는 습관이 됐습니다. 시원해. 집에 있을 때는 한 2-3잔은 먹어요. 근데 회사 나가고 밖에 나가 있으면 하루에 한 5-6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얼주가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아예 식사 아메리카노. 네, 찬 것만 먹어요. 은하 씨가 하루에도 수차례 즐기는 커피는 단백질의 흡수를 막는다는 사실. 세대 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은하 씨의 유일한 낙은 막 배달된 따끈따끈한 불고기인데요. 허겁지겁 첫 끼니를 해결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네요. 하루에 거의 2끼 먹어요. 아침 겸 점심 해갖고 1끼 먹고 그러고 저녁 먹거든요. 그런데 뭔가 허전해 보이는 은하 씨의 밥상. 밥은 두고 반찬만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안 먹고 일반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는 당이 별로 안 올랐던 걸 경험 삼아서 이제 탄수화물 잘 안 먹어요. 당뇨가 있는 은하 씨의 최대 고민은 체중 감량인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밥 대신 고기와 반찬으로 허기를 채우는 식사법. 하지만 뱃살은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뇨가 언제부터 생기신 거예요? 둘째랑 셋째 가졌을 때 이제 임신성 당뇨가 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놓으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관리를 하질 않았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당이 2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임신의 축복과 함께 찾아온 고혈당 증상. 출산을 하면 혈당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지만 면역력이 무너지면서 당뇨가 재발했습니다. 병원을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지방간도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종합병원 수준 아닌가요? 저희 신랑이 맨날 그러기는 해요. 종합병원 데리고 산다고.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저라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따라주지 않으니까. 에이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의욕마저 사라진 상황. 은하 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은하 씨 일상 잘 봤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정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피로감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체력도 나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일단 눈에 띄던 습관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고기를 잘 챙겨 드시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양념된 고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채랑 싸먹고 하는 걸 좋아해요. 아, 야채랑 싸먹기는 네. 하시고. 근데 그 옆에 찌개 같은 것도 하나씩 있던데. 고기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유정님은 어떠세요? 찌개나 뭐 김치 같은 밑반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식단에 김치는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김치는 기본. 네. 사실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이 대부분 그래요. 식습관을 보면 김치나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을 네. 좋아하는데 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뭐 얘기할지 아시겠죠?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염분을 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칼륨이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짜게 먹으면 칼륨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단백질 합성이 저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었지만 결국은 단백질은 원래 먹으면 아미노산 형태로 내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된 후에 다시 단백질로 합성이 돼서 쓰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재료가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짜게 먹는 생활 습관도 단백질 부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하나 눈여겨본 게요. 식사하실 때 탄수화물이 없어요. 다시 이제 당 조절을 해보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재합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많은 식단을 드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단백질 부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너무 탄수화물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실 수도 있어요. 4대 4대 2 정도의 비율로는 그래도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게 질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쌀밥보다는 현미밥 드시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니까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는 챙겨 드시는 게 단백질 부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잡곡밥이 좋다는 거죠? 잡곡밥이 더 좋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단백질 결핍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챙겨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제일 첫 번째는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년기의 남녀는 특히나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군이 남성 같은 경우는 47.9%, 60세 이상 여성분들은 더 심해요. 60.1%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요. 반수 이상인 거죠. 60세 이상. 이제 노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합성과 흡수 자체가 모두 느리다 보니까 체중 1kg당 1.2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48kg 정도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죠. 손수 단백질 10g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인데요. 자신의 체중에 맞는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을 또 알려드릴 시간이거든요.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김혜선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제가 빵빵하게 채워주고 쭉쭉 올려주기 위해서 온 트레이너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폴라이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겁니다. 다행이다. 여러분이 평소에 단백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 단백질이 여러분이 제대로 쓰시려면 근육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어머님들도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하고 훌라후프 사셨는데 지금 짱마가 드신 분들 많으시죠? 꺼내셔서 함께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스쿼트 자세를 할 건데 살짝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고 자 좋습니다. 자 무릎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목을 움직여서 안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쭉 앉아주시고 와 잘한다 좋았어요.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 쫙 펴시고 옆구리 툭 틀어서 자 여기 당겨야 돼. 당겨 좋았어. 자 좋아요. 한 번 더 손 반대로 위로 자 찍어지면 안 돼. 쭉 펴서 쭉 팔짝 펴서 오케이. 자 다리를 발바닥 가운데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자 이쪽 무릎은 펴시면 안 돼요. 살짝 굽혀주세요. 그래야 중심장이 편하세요. 오케이 좋다. 중심 잡기 힘들죠? 네. 그 상태에서 코어 강화되는 거야. 자 잡고 그 상태로 그대로 하나 자 다 내리지 마시고 둘 오케이. 자 상체 뒤로 가면 안 돼요. 셋. 이 훌라후프 운동이 해보시니까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 이게 30분에 600칼로리를 소모하는 칼로리 폭발하는 운동이고요. 지켜야 되는 면역력 지키고 이 근육도 함께 빵빵하게 키우시면서 지금부터 노래에 맞춰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자신감이 없어. 준비됐어요? 네. 왔어 갑시다. 하나 처음에 그대로 제자리에서만 셋 넷 좋았어. 네 살짝 다리 시켜 살살살해. 오케이. 자 넘어 둘 무릎 굽히고 셋 자 팔을 당기면 안 돼. 여덟 두 개만 더 힘들어. 운동하는 곳에 집중하시면서 제대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김혜선님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부족한 단백질을 꽉꽉 제대로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를 준비했거든요. 네.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밭에서 많이 나는 콩. 역시 식물성으로 가시네요. 어떤 거? 특별한 거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바다를 건너서 온 이런 거. 특별한 거라니까. 자, 그러면 바로 공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셋. 뭐야? 그냥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얘네들한테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우리 달걀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달걀, 날달걀이 좋을까요? 반숙이 좋을까요? 완숙이 좋을까요? 반숙. 날달걀? 자, 비밀은 반숙에 있어요. 반숙으로 먹었을 때 흡수율을 가장 높일 수가 있고요. 네. 소고기 같은 경우도 신선한 소고기 같지 않아요. 약간 겉이 좀 조금 색깔 어두워진 거 보이세요? 네. 김치 냉장고에 숙성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고등어는 냄새를 한번 좀 맡아보시면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날 거예요. 식초를 살짝 발라서 구우면 또 단백질의 변형이나 손상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콩은 새로 알았네. 짜잔! 그냥 콩이 아니고 두부나 아니면 청국장과 같은 식으로 이 형태를 갈거나 발효시켜서 먹으면 역시 흡수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매 끼니마다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짜잔! 장어 진액이에요. 맛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약간 한약 먹는 것 같은. 한약재 같은 특유의 향이 좀 있죠. 예, 그런 거 있고 저는 비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사실 저도 장어를 오늘 권해드린 이유가요. 우리가 장어하면 스태미너라고 얘기했다시피 체력도 높일 수 있고요. 활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내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드셔야 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 9종이 풍부하게 다 포함이 돼 있고 단백질의 함량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고기나 달걀보다 월등히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필요한 영양소까지도 다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이렇게 기력 떨어지고 하실 때 보충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고단백 식품이자 힘의 상징 장어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온 생선인데요.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기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말리어라고 하여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영양실조와 허약 체질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는 장어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 우유와 소고기, 달걀보다도 풍부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어 식재료로 갖고 오지 않고 이렇게 진액으로 권해드린 이유가 또 있는데요. 제가 장어에 좋다고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아미노산 성분들이나 미네랄 성분 같은 것들이 대다수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액 형태로 했을 때도 영양소의 보존을 그대로 하면서 농축만 시켜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진액 형태로 돼 있으면 흡수할 때, 그러니까 마셨을 때 흡수가 더 용이하겠죠.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실생활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효율적으로 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단백질이란 이 성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네, 이 식탁 위에 단백질 하나 더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나 중년 이후의 삶은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 2주 동안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하세요.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화려한 도시와 푸른 바다를 품은 항구 도시 부산. 이곳에서 면역력 관리에 성공했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멀리서도 단번에 시선을 끄는 69의 김기영 씨. 매주 주말마다 해수욕장을 찾는다는데요. 강안리 바닷가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가. 그래서 환경정화차 나왔어요. 운동도 할 겸. 혼자 이렇게 많은 거리를 걸으면서 다 청소하세요? 끝까지 가면 운동도 되고 쓰레기도 줍고 일석삼조겠죠. 저 건강도 챙기고. 30여 년간 초등학교 교직 생활을 했던 기영 씨는 7년 전 퇴직을 한 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8월에 유방암 수술을 했거든요. 한 4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바람에 어머님 간호한다고 새벽 5시 일어나서 또 어머니한테 가서 밥 먹이고 퇴근해서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녁밥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몸이 많이 약해지면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병간호와 일을 병행하느라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던 4년의 세월. 결국 면역력은 금세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정년 퇴직을 2년 앞둔 여름, 유방암 2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은 김기영 씨.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하고 저는 뭐 깜짝 놀라고 진짜 청천벽력이었죠. 뭐. 저희 어머님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식. 그다음에 저희 남편 이런 걱정이 많이 됐죠. 지독한 투병 생활을 버텨온 세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떠올리며 묵묵히 암과 맞선 그녀. 자식들은 그저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암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긴 했었고 사실 죄책감이 좀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인데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일단 제일 컸고 처음에 수술실에서 나오셨을 때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완전 의식이 없으시고 뭐 너무 힘들어하셔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더 위로를 잘해드렸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 큰 고비를 넘긴 뒤 누구보다 끈끈해졌다는 기영 씨네 가족. 온다고 수고했다. 그래. 그래. 오늘은 아들과 함께 부산의 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기영 씨가 먹는 식재료의 대부분은 바로 이 수산물 시장에서 구입하는데요. 모두 매일 새벽에 잡아올린 신선한 것들이죠. 오늘 뭐 좋은 생선 있어요, 드시는 거? 요즘에는 도다리가 제일 많이 나가고
맛있어. 이게 부산의 맛이에요. 아, 부산이라서 이렇게 싱싱해요? 네,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을걸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 못 봐요. 어머니가 회도 잘해주시는데 뭐 생선을 가지고 찜을 잘해주세요. 야채하고 같이 찜을 먹으면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평소에 생선 자주 드세요? 네, 많이 먹어요. 한 일주일에 2-3번? 네, 3번 정도 꼭 먹어요. 자연 그대로가 주는 음식들이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고 있는 기영 씨.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에서는 예로부터 다양한 생선 요리가 발달돼 왔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도다리에 해산물을 넣고 갈아줍니다. 부산의 향토 음식 생선전은 채소의 영양도 섭취할 수 있는 데다가 생선의 장가지 속 칼슘도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입니다. 우리들은 체력이 문제이고 면역력이 문제니까 단백질을 좀 잘 먹어야겠다. 골라서 몸에 좋은 것으로, 우리 몸에 맞는 것으로. 평범한 생선찜도 기영 씨 손길이 거치면 우아한 요리가 되는데요. 면역력을 쏙쏙 올려줄 생선찜 완성. 자연을 담은 건강한 식탁.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데요. 먹어봐. 네, 접수세요. 놈이네요. 암투병 이후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꿨더니 암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사실은 한 번씩 암 환자라는 거를 잊을 정도로 피곤하실 텐데도 항상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지내셔서 한 번씩 암 환자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암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 첫째. 두 번째, 단백질을 주로 한 적절한 식단. 그다음에 햇빛 쬐우면서 운동하기.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규칙적인 운동은 기본. 잘 자고 균형 있는 식사를 챙기는 게 면역력 강화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과가 있는데요. 기영 씨가 매일 꾸준히 챙긴다는 이것. 장어 진액인데요. 이것을 먹고 나면 힘이 좀 솟는 것 같고요. 또 하루가 덜 피곤하고 그렇더라고요. 항암 치료 후 기력 회복을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장어를 즐겨 먹었는데요. 면역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장어의 껍질에는 장어 스스로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뮤신이라는 끈적한 점액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장어의 뮤신 단백질에는 면역인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윤활제 역할을 해서 장어의 여러 영양소가 소화 흡수되는 것을 돕습니다. 장어의 뮤신에는 수많은 면역 조절 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을 돕습니다. 게다가 장어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A를 소고기, 고등어보다도 월등하게 품고 있는 보양식의 강자죠. 면역질환을 제대로 관리 중인 또 다른 주인공.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선 이정윤 씨를 만났습니다. 엄마 계단. 엄마 여기서는 관절에 무리가 안 되게 계단을 올라가야 발을 하나 딛고 체중을 이 허벅지에다 실은 다음에 뒷발을 이렇게 차 올려서 올라가는 거야. 8년차 필라테스 강사인 정윤 씨는 엄마의 관절 건강을 위해 걸음걸이부터 신경을 쓰는데요.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기까지 그녀가 건강을 잃은 뒤 생겨난 습관입니다. 4년 전쯤에 이제 관절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규칙적인 식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먹는 식사 시간이 워낙에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몸이 뭔가 이렇게 잘 적응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 좀 영양소들도 흡수도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완치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면역력 저하로 찾아온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지독한 무릎 통증에 시달렸고 손마디가 붓고 화끈거려 고통스러웠다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관절의 변형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스스로 면역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빛 쬐기 등 꾸준한 노력을 해온 정윤 씨.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건강도 되찾았죠. 네, 이게 제가 예전에 검사했던 검사 결과지예요. 결과지인데요. 놀랍게도 면역력을 되찾으면서 난치병으로 악명 높은 류머티즘성 관절염이 호전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병원을 가니까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말고는 약은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심각하게 아프거나 이런 날이 아니면은 약은 거의 먹지 않고 있어요. 정윤 씨의 면역력 향상 비법을 들여다볼까요?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양파와 브로콜리에 해물의 영양까지 더한 정윤씨표 볶음국수인데요. 여기에 단백질도 빠질 수 없죠? 아무래도 정제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건강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두부면으로 대체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모녀의 식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단백질인데요. 소고기를 구울 때도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도록 약불로 조리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채워주는 곡물 샐러드도 단골 반찬이죠. 자, 이제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신선한 채소와 곡식, 지방이 적은 고기와 더불어 충분한 물을 마시면 가능합니다. 몸에서 보이는 그런 이상 신호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먹는 것부터 좀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강한 음식으로 최대한 먹으려고 하고 또 먹는 시간들도 조금씩은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에도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식사 후에는 장어 진액을 마시는 게 정윤 씨의 건강 습관입니다. 짠 할까요? 짠. 위하여. 장어를 통한 균형 있는 단백질 섭취로 면역 관리를 한다는군요. 잠도 더 잘 자는 것 같고 또 운동을 오래 해도 좀 피곤함도 덜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꾸준히 잘 먹고 있습니다. 장어에 풍부한 뮤신의 주성분은 콘드로이틴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콘드로이틴은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콘드로이틴 성분은 연골세포의 분해를 억제하고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한 중성지방의 흡수를 억제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장어 진액은 은행과 함께 먹을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어는 일반인 기준 하루 500g 한 마리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장어 진액으로 섭취할 경우 한 컵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닥터하우스에서 배운 솔루션을 실천하며 면역력 강화에 도전한 체험단.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를 위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염분이 높은 음식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장어 진액을 섭취하며 단백질 보충을 위해 힘썼는데요. 면역력 유지를 위해 운동은 필수. 훌라후프를 활용해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면역력을 되찾기 위한 2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인데요. 두 사람의 건강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단백질 수치가 증가하고 과도했던 활성산소 수치가 감소하며 면역력에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활성산소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인체의 단백질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참여하면서 정말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게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 체험에서 실로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게 저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하니까 너무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한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면역은 평생의 모든 시기에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탁월한 치료법도 특별한 음식도 아닌 날마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건강한 습관에 있습니다. Down in the car when I'm riding with you. Hair in the wind, kinda like I'm flying with you. Yeah, I can put the miles on you. And I can put the smiles on you. 채널 A